그 곡성을 제가 이제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스토리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너무너무 좋은 영화인데 잘 분석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쵸. 너무 그 당긴 크기가 큰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글의 어떤 길의 맥을 알면 그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 시청자들은 사실 그 곽도훈 씨가 분한 경찰관을 통해서 스토리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 나홍진 감독은 종구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악마가 주인공이거든요. 창작의 주체를 말하는 거죠. 악마를 통해서 이 계획을 다 열어놓고 심지어 그 유튜브에 보시면 삭제 장면이 있어요. 황정민 씨랑 그 악마가 같이 택시를 타고 떠나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 서사를 일반 시청자는 모르지만 저는 창작자는 이 전체 서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제가 밝혀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작이 스릴러를 쓸 때 만약에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종구로 쓰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는 건데 이건 기존 작법서고 악마를 통해서 스릴러의 전체 크기를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어떤 독특한 시선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저의 정답은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거 쓰실 때 그 가해자의 시선에서 설계를 한번 해보는 방법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 보면 그래서 스릴러에서도 피해자 1, 2, 3, 4 여기는 피해자 1이 주인공이고 이 챕터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여기는 피해자 2가 주인공이고 여긴 피해자 3 뭐 이렇게 해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 행위들이나 이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새로운 영화가 나오게 될지 않을까. 장원조 감독님이 제가 딱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떡밥 같은 걸 던져주신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지금 떠오른 게 뭐냐면 살인의 추억이거든요. 살인의 추억을 굉장히 지금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살인의 추억도 보면 30분, 60분, 90분이 이제 뼈대잖아요. 스토리의 이제 중간이 뼈대들인데 거기 보면 용의자 3명이 나와요. 첫 번째 그 향수기로 알고 있는 그분 나오고 두 번째는 묘지에서 그 빨간 팬티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오고 세 번째가 이제 박해일 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법서를 생각해 보면 용의자 1, 2, 3가 연관관계나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아까 그 우리가 악마를 읽어야 그 곡성의 텍스트가 보이듯이 이거는 사실 누구의 텍스트냐면 봉준호 감독이 텍스트인데 텍스트 배열 방법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창작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용의자들을 배치해 놓는데 이건 영어로 치면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디아가 진짜인데 데디아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마음인 거죠. 그 용의자를 왜 가짜로 해놓고 결국 용의자를 못 잡는 스토리인데 살인범이 누구다? 봉준호 감독의 생각은 물론 봉준호 감독의 진짜 생각이 아니라 제가 해석한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인범이 아닌 거예요. 1980년대가 살인범이에요. 시대가. 그 시대가 살인범이니까 그 시대를 이야기하려면 이 시대의 그 가주어들, 용의자들을 샜고 이거를 못 잡는 경찰의 행동을 나열해야 그 시대가 보이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이 범죄 행위를 쭉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좀 시대에 좀 방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송강호와 그 이외의 같이 형사들이 범인을 못 잡는 행위들을 유심히 보시면 그것이 봉준호 감독의 길이거든요. 80년대는 이래서 못 잡았고 결국 DNA 분석도 우리가 못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결국 진짜 진범으로 보여지는 이 친구를 저 굴속으로 이제 놔주게 되는. 놔줘야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시대의 무능력을 봉준호 감독님 그 설계를 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나홍진 감독은 악마로 인해서 그 서사를 설계했고 봉준호 감독님은 그 무능의 연결로 인해서 서사를 설계한 건데 우리는 그 밑에 텍스트를 우리가 잘 읽지를 못하죠.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래서 용의자로 따라갔는데 그 밑에는 엄청난 서사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읽지 못하지만 창작자들은 밑에 심층의 서사의 어떤 창작방법을 알고 있어야 그 위에 가짜 주어를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서사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뭐 여기 와서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이론서나 어떤 학습서들이 대부분 이론가들이나 학자들이 쓰세요. 사실은 현업에 있는 분들의 책이 갖고 있는 그 특장점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감독님 얘기는 난 어디서 잘 들은 적도 없어. 근데 들으니까 너무 맞는 얘기예요. 저도 뭐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이 땅한
교재를 할까? 그게 좀 없어가지고 보통 한 3가지 책을 가지고 이 앞부분은 이 챕터 뭐 이렇게 하면서 해서 제가 편집을 해서 가르치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물론 또 이걸 갖고 한 학기가 다 보장된다고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책 중에 제일 최신판을 담은 건 확실하거든요. 최신 버전이다는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신 여러분들이 야 제가 최근에 볼 때 이렇게 자기 장점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뭘 팔려고 안가림 쓰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못된 건 이분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오기환 감독이 얘기하는 건 다 사실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런 장점들이고 마지막으로 편집자님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이거 어떠냐 느낌이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시작한 지가 2018년도 12월 27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시점 책을 내는데 물론 2040년 되면 이 책에 또 빈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대가 또 변하기 때문에. 근데 현재 시점에서 2020년 10월에 제가 봤을 때는 제 만족도는 거의 한 7% 정도가 될 수 있게 뭐 말은 제가 지금 주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책은 좀 객관적인 시선을 많이 담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객관적인 시선이 제일 많이 담기고 최신 버전인 거고 그것이 제 진심이기 때문에 별로 저는 이제 그때 그 질문했을 때 별로 후회가 없었어요. 아, 저는 이게 최선인 것 같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무튼 작품책을 뭐 시간이 없어서 혹은 막 너무 많은 것들을 저기 하기 여유가 되지 않아서 딱 한 권만 봐야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딱 한 권만 봐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감독님 아니 이건 너무 장조환님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도와드리는 거죠. 도와드리는 거고 아니 정말로 여기 나온 영화들 뭐 베테랑, 뭐 건축학개론, 뭐 기생충, 뭐 이런 곡성, 뭐 시 이런 영화들, 뭐 상업 영화와 예술 영화 이런 것들이 공존해서 거기 안에서의 글쓰기를 다양하게 보여주신다는 것 자체가 없죠.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아,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시가 또 떠오르는데 예술 영화 쪽은 저는 시가 이제 깐네 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작품이니까 실력이나 이런 거는 뭐 이찬도님이 세계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런 감독님을 한국이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일인데 그게 시란 텍스트를 통해서 예술 영화가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지도 설명을 좀 차분차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 한국 독립영화계 성취도 엄청나잖아요. 소공녀부터 뭐 우리들 그죠? 보석 같지만 그 보석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지를 끼지 않는다는 그걸 뿐이지 이 반짝이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반짝임을 만들기 위한 작법도 그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건데 그 예술영화 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제가 꾸려놨기 때문에 그 단서들을 이제 하나씩 모아보는 재미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스릴러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볼 때 맨 뒤로 가서 범인이 누군지부터 봤어요. 너무 따분하고 어렵잖아요. 그 작법책이라는 게. 그 길에 나무도 좀 펴있고 꽃도 좀 피고 새도 좀 지저귀고 이래야